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종목 상담의 강동석입니다. 연일 순매수보였던 외국인이 최근 매도세에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도 이따 매물 출회되면서 코스피 지수는 1900선을 등락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1904선입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연일 강세입니다. 수급 주체는 아직 뚜렷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엔터주 강세 보이면서 현재 코스닥은 510선에 바짝 다가선 508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8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어느덧 8월도 마지막 날이고요. 9월도 성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종목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입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가격, 궁금하신 점 함께 보내실 수 있고요. 전화도 함께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0번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은 김선윤 대표님과 정태근 팀장님 함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베스트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1904선, 코스닥은 508선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SK 하이닉스요. SK 하이닉스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23,700원요. 네, 비중가 23,700원에 40%. 비중이 40%요. 예,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 지금 한 2주째 이상 계속 힘을 못 받고 계속 네. 하락만 하길래 이거 왜 자꾸 좋다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왜 네. 그래 꼼짝을 못하고 힘을 못 쓰는가 싶어서 궁금했어요. 그러셨어요? 팔아가지고 딴 걸로 바꿔야 되는지 안 그러면 좀 보유를 해야 되는지 네. 그래서요. 저희가 좀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면 괜찮을까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김선윤 대표님께서 봐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매수가 23,600원에 비중이 40%. 목표가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SK 하이닉스를 보시는 것 중에 하나를 제가 묻고 싶은데 일단은 뭐 안 되고 단기로 보셨을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들어가셨다면은 이건 아니고요. 장기로 보셨을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럼 단기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SK 하이닉스 일단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아요. 3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 예측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안 좋을진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좋지 않다고 조심스럽게 지금 예측치가 나와주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일단은 긍정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일단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만 원 한번 찍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단기적으로 이 종목을 접근하셨다면은 과감하게 좀 손절을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지금 시장 상황이 창이 아니고 방패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오락 관련주나 디지털 콘텐츠들이 상당히 많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때 그 중심에서 일단 경기 민감주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특히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고 있지 이런 않는 상황에서는 조금 기대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윈도우 8에 관한 부분인데, 그게 얼마나 이제 큰 이슈가 되고 얼마나 많은 판매량을 기록할 것인가에서 아무래도 그와 관련해서 종목 자체가 좀 움직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3분기까지의 실적으로 보기에는 SK 하이닉스를 보기에는 좀 답답할 것 같고요. 오히려 조금 길게 보신다면은 4분기까지 보셔야 됩니다. 4분기 실적이 언제 나오죠? 내년 2월입니다. 2월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데, 그때까지 만약에 좀 기다리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괜찮겠지만서도 그게 아니라면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차트상으로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SK 하이닉스가 버텨야 될 가격대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에요. 21,000원에서 22,000원이 만약에 무너지면 안 되는 그 구간이었는데, 지금 자체에서는 오히려 그 부분이 깨지고 있는 그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이 깨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폭인 얼마? 아까 말씀드렸던 2만원까지도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깨지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2분기 악재에 대해서 빠졌던 가격대 자체가 2만원이었기 때문에 2만원까지 거의 빠졌다가 다시 올라줬기 때문에 일단 3분기 실적 자체를 보더라도 일단은 그런데 2분기보다는 조금 양호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2만원 찍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주는데, 반등을 주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또 지지선 자체가 또 봤죠. 바로 얼마죠?
23,000원에 한번 받고 24,000원에서 한번 부딪힙니다. 그러면은 언제 정리를 해야 되냐? 일단은 2만 원까지 한번 내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거라 보고 있고, 그럼 정리를 하실 때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한두 달 뒤에 또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 들어가시는 게 맞고, 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좀 더 보유를 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 한 23,000원, 4,000원 넘어갈 때 그때는 손해 안 보시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되면 또 다시 한번 주가가 크게 반등하지 않을까 좀 기대감이 생기겠죠. 근데 그건 그때 가봐야 되는 거고, 그때쯤엔 아무래도 3분기 실적이 나온 이후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서는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뭐 아이폰 5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삼성이 된통 얻어 맞았지만서도 SK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나마 긍정적인 호재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아이폰 5의 제품을 공급할 가능성 때문인데, 일단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들어갈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그래서 조금은 지켜보신 이후에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SK 하이닉스 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면 저희에게 한 번 더 추후 상담 전화 주신다면 또 한 번 상담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신우입니다.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하셨는데요. 정택문 전문가님, 신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과연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그 신우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 이지라는 종목이 있죠. 그 박근혜 씨 동생인가요? 박근혜 씨 동생이 박지만 씨인데 거기에 이지가 있잖아요. 근데 신우 아무래도 그 박근혜 테마 때문에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박지만 아내 분이 그 서양희 변호사 씨인데, 이분이 이 신우에 잠시 사회 이사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회 이사가 아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작년 12월 달 그리고 올해 2월 달 좀 들썩였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이게 모르겠어요. 테마라는 게 뭐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가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런 테마가 엮일지는 저도 자신을 좀 못하겠네요. 이거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신우가 작년 12월 달에 크게 반등을 주고 지금 한번 최근까지 보게 되면 3월 달부터 지금 그 주가가 지금 행보거든요. 주가 지금 화면을 보시면 행보예요. 근데 자, 이지란 종목 볼게요. 이지도 마찬가지면 이제 행보거든요. 자, 이지란 종목도 작년 12월 달 반등 주고 지금 계속해서 행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신우라는 종목이, 이지라는 종목이 크게 반등을 준다면 따라서 이 신우도 마찬가지로 반등을 주겠지만은, 만약에 이지라는 종목이 반등을 주지 못한다면은 이 신우라는 종목도 반등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전문가들 많이 말씀하시죠. 그 8년째 동전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부분하고 실적을 좀 보게 된다면은 요게 좀 위험한 게 어떤 부분이냐면, 그 부채 비율을 좀 보셔야 돼요. 부채 비율을 보게 되면 이게 일부 잠식 현재 들어갔거든요. 지금 이제 5분기, 그 화면에 나오는 게 지금 5분기 연속 이제 일부 잠식이 들어갔는데, 이게 전액 잠식 들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요런 일이 발생이 돼요. 동양텔레콤이 지금 이제 정리매매가 들어갔는데, 이 회사가 일부 잠식에서 전액 잠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급락 나오고 정지가 됐다가 정리매매 들어가서 지금 이제 몇 원입니까? 29원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일부 잠식 들어간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비율을 해보자면은. 그래서 굳이 매수를 한다면은 뭐 어차피 본인 판단해서 하는 거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다른 쪽으로, 만약에 박근혜 테마 때문에 매수를 하시는 거라면은 조금 다른 종목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라고 저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또 종목에 대한 문의도 한 번 더 주신다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8754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GS건설입니다. 매수가 8만 원의 비중이 5%인데요. 요즘 건설업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성현 대표님. 일단은 건설업을 투자하시기에는 지금은 좀 아직 좀 힘듭니다. 그래서 당분간 좀 재미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매수가 자체가 8만 원이세요. 상당히 높아요. 근데 비중 자체가 크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일단 다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바닥은 확실하다고 했던 적이 지금 몇 개월째 나오는 건 잘 아실 거예요. 바닥이다고 했지만서도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근데 언제가 바닥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또 보셔야 될 게, 지금 CT 쪽에서 일단은 목표가 자체를 12만 원에서 8만 원, 9만 5천 원까지 내려버렸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일단은 주가 자체 흐름 자체가 당분간 재미없다, 올해 재미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종목 흐름을 좀 일단 뭐 보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투자자들의 매매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기관들과 외인들의 매도세가 최근 들어서 다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특히 뭐 연기금도 팔고 있고 토신도 다 팔고 있어요. 외국인들도 다 팔고 있고 개인만이 특히 최근 들어서 매수 주체이기 때문에 정말 당분간 재미없을 겁니다. 특히 또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또 62,000원의 지지선 자체를 한번 테스트할 가능성이 또 높아졌기 때문에 한번 또 이 점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기대하기도 좀 힘든 종목인 것 같아요. 차라리 일단은 지분, 보유하신 비중 자체가 5%이시기 때문에 일단은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있고 또 하나 일단 해외 수주 여건에서 봤을 때는 뭐 추가적인 수주량 자체가 지금 뭐 매출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에 있어서 지금 한 1% 가까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올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영향도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또 하나 뭐 동탄에서 이제 분양하는 아파트 자체가 좀 뭐 좋았지만서도 그게 일단 어떻게 될지 결제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어떻게 될지 확인이 아직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때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5% 비중 얼마 안 되시죠? 그냥 정리하시고 다른 걸로 좀 갈아타시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저기요, 풍산. 풍산이요. 41,100원인가 200원인가 네. 10%를 샀는데요. 네, 그게 또 빠지길래 네. 35,500원에 샀더니 또 빠져. 아, 추가 매수를 하셨어요. 했죠, 10%를. 아, 그럼 20% 정도 가지고 계신 거네요, 풍산을요. 네. 네, 41,200원에 20%. 빠지다 보니까 걱정하실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좀 집중적으로 근데 또 사야 봐드릴까요? 되겠는가? 어디까지 빠져버린가? 목표가는 어딘가? 목표가는 어디인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 네, 또 저희 정태근 전문가님께서 한번 친절하게 봐드리겠습니다. 예. 네, 힘내십시오. 예. 네, 정태근 전문가님 계속 빠져서 걱정이신데요. 풍산입니다. 41,200원에 비중이 20%네요. 잠시만요. 이게 지금 주가가 29,600원인데 네, 41,200원이 작년 한 8월쯤 사신 것 이게 같아요. 도대체 언제 사신 거지 참. 한 가지 그 종목 상담회 전에 그 말씀 좀 드릴게요. 그 오인테마 통해서 제가 종목을 매수하는 방법을 그 이번 주에 강의를 해드렸는데 주가가 좀 빠진다고 좀 덥석 사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간단하게라도 이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이 회사 하는 일과 시장과 어떤 연관성인지 그 부분을 좀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지금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특히나 풍산 같은 경우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거예요. 화학sektor 마찬가지로 경기 민감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얘기 많이 하죠. 저금리 기조 들어가게 되면은 안전사산으로 금값 얘기 많이 하죠. 금값 얘기 많이 하면서 고려안에 올라가고 요 회사 같이 더 묶여서 올라가죠. 그게 잘 보세요. 저금리 기조 속에서 실물 투자 그쪽 부분에 말씀드릴게요. 실물 투자하는 부분들은 안전자산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대안 투자입니다. 대안 투자. 지금 잘 보세요. 오늘 주가가 어제 오늘 이렇게 빠지죠. 고려아연도 어제 오늘 이렇게 좀 빠질 겁니다. 아마 빠질 건데 이게 금이라는 게 안전자산이 절대 아니고 대안 투자거든요. 자, 잘 보세요. 시장이 실질적으로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서 시장이 저금리 기조에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저금리에 대한 대안 투자가 뭐가 됩니까? 주식 투자가 되죠. 그리고 저금리에 대한 대안 투자가 뭐가 돼요? 실물 투자가 되죠. 왜? 금리가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실물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대안 투자로 이런 실물 투자, 이런 금 투자라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값이 2010년까지 그게 가파르게 올라갔던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시장이 위험하게 되면은 실물 자산도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미국 국채 가격이 올라가죠. 요 종목 있잖아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2009년처럼 유동성 자세가 다시 한번 와가지고 금값이 빵빵빵빵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면은 요거는 다시 한번 매수하신 가격까지 올라갈 겁니다. 이거는 제가 분명히 장담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시장이 다시 안 온다면은 매수가까지 올라간다고 저는 장담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마 의뢰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매수가까지 가나 못 가나 본전을 찾나 못 찾나 그게 아마 가장 큰 문제일 거예요. 아까 목표가 얘기하셨지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 잘 기억을 하세요. 다시 한번 유럽에서 어떤 일이 나올지 미국에서 어떤 일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시장이 다시 한번 유동성 장세가 와야지 이 종목은 분명히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풍산 같은 경우에는 동파이프 동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걸 보지 마세요.
동 제품을 만들 때 구리하고 아연을 6대 4 정도 섞어서 만들거든요. 근데 그 구리 가격을 보셔야 되는 게 중국에서 제조업이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신호를 해석할 때 구리 가격을 봅니다. 왜? 구리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게 되면서 중국의 어떤 전체적인 제조업이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요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구리를 사 와가지고 그 가격 사온 다음에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동안 팔아요. 팔고 난 다음에 그 돈을 3개월 뒤에 결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동 가격이 올라가면 이렇게 실적이 올라간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실적으로 구리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회사였던 그 매출이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좀 많이 어려운 얘기를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본전까지 가려면은 시장이 다시 한번 유동성 장세가 와야 된다. 그렇게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또 풍산 사신 어머님 또 많이 들으셔서 또 이렇게 헷갈리실 텐데요. 또 시장 체크 함께 하시면서 구리 아연 가격도 체크하시면은 어느 정도 또 매수하신 가격대 올라올 수 있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LGU 플러스입니다. 매수가 7,150원에 비중이 30%, 자사주 소각 소식에 급등하고 있는데요. 김소연 대표님. 네, 오늘 뭐 자사주 소각량이 전체 시가총액에서 15%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오늘 뭐 한 상한가를 가지 않을까만을 기대감 때문에 매수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걸 좀 아셔야 돼요. 하나 아셔야 될 게 이미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과연 적정 주가에서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오른다는 그 가격대를 잡아주셔야 되는데 그 가격대는 제가 볼 때는 한 7,000원 선입니다. 근데 이미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줬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많이 오르다 빠져주는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은 긍정적이긴 하지만서도 조금 좀 상황을 지켜보셔야 되는데 자, 최근 들어서 보면은 자, 8월 달에 일단은 LG 플러스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기관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고 수익 실현을 언제 7,000원 후반에서 6,000원 후반에서 7,000원 초반대 기관들이 다 수익 실현을 하고 상당히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이 나간 상태에서 다시 한번 기관들이 어제 같은 경우 다시 들어와 주고 있는데 재밌는 점은 일단은 외인들의 매수 물량 자체가 좀 끝도 없이 들어와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외인들이 지금 8월달 내내 계속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와지고 있는데 자 이렇게 지금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 자 언제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되냐 당연히 외국인이 매도세가 나와주는 날 얼마나 나와줄까 한 50만에서 100만 주가량의 매도세가 나오는 그날, 그 다음날 바로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날 바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날 좀 같이 정리를 하시는 그때 가장 좋은 매도 타이밍으로 좀 판단이 될 수 있겠는데 일단은 기관들이 매도를 하다가 다시 한번 수급이 붙어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점으로 부분은 없습니다. 일단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 줬기 때문에 일단 위에 지금 막고 있는 물량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충분히 상승이 또 가능할 것이라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 자체를 잡으실 때 얼마로 잡아야 되냐면은 너무 크게 잡지 마십시오. 단계적으로 잡아드리면은 8,500원만 보시고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500원까지만 보시고 좀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통신주가 자체가 자 5,000원부터 시작해서 주가 자체가 끝도 없이 지금 계속 올랐습니다. 몇 주째 지금 거의 2달 가까이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올라줬기 때문에 SK텔레콤도 마찬가지죠. 상당히 많이 올라줬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더 이상의 통신주한테는 기대해보기 힘들지 않을까 판단이 돼요. 뭐 일단은 경기 방어주 차원과 그리고 또 하나 배당 관련해서 통신주가 좀 매력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 너무 많이 올라줬기 때문에 좀 상황을 보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손절가를 좀 잡아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7,100원쯤 되시는데 제가 잡아드릴 수 있는 가격은 바로 이 가격입니다. 한 7,700원 정도가 만약에 깨지고 내려간다는 것은 기관들과 외인 중 둘 중에 하나는 그날 분명히 매도세가 나와준 거기 때문에 만약에 7,700원 내려 깨질 때는 무조건적인 좀 수익 실현을 한 절반 정도는 하시고 가져가시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근데 추가적으로 만약에 300원 정도가 깨져버린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전량 매도를 하십시오. 더 이상 기대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추세로서는 오히려 좀 더 반등할 수 있고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승 여력이 충분히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목표가 자체가 8,500원입니다. 8,500원 이후에 얼마나 안착을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신 이후에 추가적으로 대응하시고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문자 주신다면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805님 잘 들으셨죠? LG 플러스에 대한 문의사항 한 번 더 있으시다면 또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 주십시오. 다음 문자는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매수가는 22,500원에 비중이 20%인데요.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 단가를 낮춰야 하나요? 문의하셨습니다. 정태근 전문가님. 네.
이거는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지금 22,500원 사셔가지고 주가가 17,700원이네요. 그러면 뭐 그 업황적인 얘기, 뭐 기업적인 얘기 그냥 제껴두고 그냥 바로 기술적인 부분 말씀드릴게요.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물타기 하시고 싶으면은 일단 그걸 좀 보자고요. 하방 경직성. 이제 주가가 좀 덜 빠져야 될 거 아닙니까? 추가 매수하는 게 최대한 싸게 사서 최대한 싸게 물타기를 해서 단가를 낮추는 거잖아요. 근데 물타기를 하고 나서 더 빠져버리면 그게 의미가 없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방 경직성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자고요.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두산이 브라코가 그 2007년도에 44,000원까지 갔다가 계속 밀렸죠. 자, 잘 보세요. 이렇게 크게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일단 하방 경직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 이렇게 완만하게라도 이렇게 반등을 주죠. 요걸 좀 기다려 보자는 겁니다. 아직 덥석덥석 그냥 지금 많이 빠졌다 해서 매수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주가가 지금 이제 그 아래쪽으로 보게 된다면은 그 17,000원에서 한 16,000원 정도 가격, 여기가 지금 이제 하단 지지 라인으로 지금 이제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를 지켜줄지 안 지켜줄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 부분은 이 종목을 만지는 세력들만 알 수가 있겠죠. 더 뺄지 아니면 여기서 받쳐 올릴지는. 그래서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가격이. 여기가 만약에 하방에서 나오게 된다면 그때 그거 확인하고 충분히 물타기 하셔도 17,700원보다는 제가 보기엔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하면서 하시고 싶은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마음은 잘 알겠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물타기를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가격대를 자 볼게요. 자, 가격대 보게 된다면은, 자, 일단은 맞네요. 17,000원 정도 가격 맞네. 한 16,500원 정도만 좀 설정을 해볼게요. 16,500원 정도 가격만 좀 지켜주게 된다면은, 물타기 좀 하자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16,500원에서 확실하게 지지를 받는다고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아요. 왜? 이 회사 실적이 계속해서 조금씩 둔화가 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기업에서 실적이 둔화되는 부분들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16,500원에 조금 그 이전에 올해 지금 작년 7월달부터죠. 작년 7월달부터 이렇게 하방경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16,500원에서 다시 한번 하방경성이 나오게 된다면 16,500원입니다. 16,500원에서 하방경성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된다면 그때 가서 물타기 하셔도 안 늦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다음 종목은 솔고바이오입니다. 매수가 1,690원에 비중이 20%인데요. 오늘 안철수 관련주 상승하고 있습니다. 김선현 대표님. 네, 일단은 뭐 대선 테마 중 솔고바이오 중에 하나인데 안철수 관련주죠. 자, 일단은 제가 중요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문재인과 안철수는 크게 지금 둘 다 관련이 있습니다. 자, 어떤 이제 상황을 보여줄 것이 예측이 되고 있냐면은, 자, 보세요. 자, 문재인 씨가 일단은 최근 들어서 계속 연이어 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4번인가 5번 이긴 것 같은데, 일단 이 상황에서 문재인이 아무래도 민주당 대선 주자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 예측을 하건데 일단은 문재인 대선 후보가 아무래도 일단 안철수와 손을 잡고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주와 안철수주가 같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화면을 잡아드리면은, 자, 우리들 생명과부터 시작해서 안랩, KCP도 모두 일단 문재인과 안철수 관련주들이 똑같이 같이 최근 들어서 움직이고, 특히 오늘 같이 움직여주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시장 상황의 흐름 자체보다는 일단 두 대선 후보 자체가 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데 일단은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도와주는 차원으로 해서 안철수 후보가 대선 후보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그런 지금 모습을 좀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눈여겨보십시오. 안철수 관련주들과 문재인 관련 눈여겨보는데 특히 안철수 관련주들은 한번 좀 크게 다시 한번 반등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 솔고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되는 게 아닌데 원래는 지금 한번 시작이 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일단은 11월 정도까지는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솔고바이오가 추가적으로 깨질 때 손절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가격에서는 한 1,600원 부분이 깨질 때는 좀 손절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되고 그렇지 않는 이상은 좀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측이지만서도 거의 좀 이렇게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과 안철수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고 시장 상황에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종목 상담을 마치고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다음 달부터 바뀌는 직장인 건강보험료 규정에 따라 직장 가입자 약 4,400명의 건보료가 100만 원 이상 오를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수 외에 소득이 많은 직장인 4,370명은 건보료 추가 부담액이 100만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고소득 직장 가입자의 예상 추가 건보료는 20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이 1,929명으로 가장 많고 10만 원 이상 20만 원 미만 6,134명, 30만 원 이상 40만 원 미만이 4,950명 등입니다. 또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액이 220만 원이었지만 종합소득에 추가 보험료가 더해짐에 따라 상한선이 452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약탈절 대출 소지가 있는 신용카드 리볼빙이 대폭 억제되고 금리도 낮아질 전망입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카드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추가적인 리볼빙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금감원이 검토 중인 리볼빙 개선 대책은 5에서 10%인 최소 결제 비율을 높이고 회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표준 약관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권 원장은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 리볼빙 등 카드 대출의 금리 체계가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연 20에서 30%에 이르는 금리를 낮출 것을 우회적으로 주문했습니다. 또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개편과 관련해 대형 가맹점의 횡포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인수에 단독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진그룹이 KAI 가격이 너무 높다며 적정 가격이 아니면 인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최근 KAI 가격이 국제 기준과 비교해 너무 고평가돼 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되면 인수가 쉽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AI의 총 인수 자금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 1조 4천억 원 내외로 추정되고 있지만 한진그룹은 공신력 있는 신용평가 기관에 적정 가격 산정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예비 입찰 마감에서 대한항공 외에 추가 인수 후보가 없으면 유효 경쟁 구도가 성립되지 않아 이번 입찰은 유찰됩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스페인의 신용등급 하향 여부 검토를 오늘 9월까지 마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무디스는 스페인이 부채를 운영할 능력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 즉각적인 조치의 필요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등급 하향이 예상보다 빨리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전날 디트마르 호능 애널리스트는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며 스페인 상황을 매우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스페인의 신용등급은 투자 부적격 등급 한 단계 위로 한 단계 이상만 하향 조정해도 스페인 국가 신용등급은 정크 등급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총무상담 수고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님은 정태근 팀장님과 김선윤 대표님 함께 하셨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토요일이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여의도 3번 출구 하나 손해보험 빌딩 2층 강연장에서 청개구리 사단 양순모 나정호 전문위원의 강연회가 펼쳐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방문 또 기다리겠습니다. 벌써 내일이면 9월입니다. 바람도 제법 차가워진 것 같은데요. 좋은 계획들 많이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